안녕하세요. 유성말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전혜연입니다. 유성말리 유학의 소리가 말리까지 간다. 즉 유교 철학의 성현을 비롯하여 성현이 되는 학문을 연마하는 오늘날의 유학도들까지 유학에서 말하는 진리의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는 취지를 담은 프로그램인데요. 그런 소망을 담아 이와 관련된 분들의 인터뷰를 진행해 나갈까 합니다. 우리 동양의 역사에는 각각의 시대마다 국가의 주된 통치 이념이 있었고 유학은 상당 기간 그러한 통치 이념의 철학적 기반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현대의 유학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유학은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유학 전공자, 유교 관련 대표 등 전통 문화와 유교 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모시고 함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유성말리 유학의 길을 묻다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유림방송 콘텐츠 기획본부 박평선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성말리 유학의 길을 묻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박평선입니다. 유성말리 유학의 길을 묻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유교 철학에 대해서 또 유림방송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1부에서는 본부장님의 인생 철학과 활동에 대해서 들어보고 2부에서는 유림방송 콘텐츠 기획본부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성균관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으로 유교 철학을 전공하셨는데 유교 철학을 전공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한 30년 전쯤 되죠. 이제 저는 군 생활을 제가 정훈장교를 이제 소대장으로 가서 정훈장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대장 길들이기 사건이 상당히 이슈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다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변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러다가 사실 제가 이제 학부 때는 법학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제 고시 공부도 좀 했었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스님을 한번 만나게 됐는데 그 스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다루는 것보다 죄 짓지 않게 교육시키는 삶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냐 이제 그런 조언을 저한테 해준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고민을 끝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졸업할 때쯤 돼서 이게 내 인생에서 내가 한번 인생을 걸어도 괜찮겠다. 이제 그런 확신이 들었고요. 그 뒤로부터 이제 제가 이 성균관 향교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됐죠. 죄 지은 사람을 다루는 것보다 죄를 짓지 않게 교육을 시키는 삶이 어떻겠느냐. 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네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신 거고요. 네. 저도 유학대학원 다니면서 저는 서예를 오래 했는데 유학대학원 다니면서 저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이 그런 또 역할을 많이 하고 있네요. 네. 최근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총동문회 사무총장직을 맡아서 다양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4년 전에 이제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됐는데 유학대학원 총동문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연락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재학생 회장을 맡은 적이 있어서 아마 전화를 저한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서 저도 내심 이제 반가운 마음으로 참석을 했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무총장직을 맡게 됐고, 그래서 2018년도 12월에 이제 총동문회가 창립이 됐죠. 유학대학원이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뭐 대학원들은 벌써부터 동문회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학대학원만 동문회가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서 그런지 동문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창립한 이후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됐는데 뭐 다른 동문들처럼 일단 이제 뭐 상조회도 있고 이제 애경사 때 이렇게 동문들에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리 활동을 좀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천자 동아리, 그 다음에 향교 서원 체험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했고, 이제 특히 동문들이 재학생과 동문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뭔가 이렇게 축제를 한번 준비하자 그런 이제 제안을 받고서 시서 예약 풍류 한마당을 기획해서 이제 전 동문들이 모여서 한번 멋있게 한번 이렇게 선비 문화를 같이 향유해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동문회 유학대학원 동문회 결성에 상당한 난항이 있었어요. 그 본부장님이 맡고 나서 그 강한 추진력 그리고 또 조금 유학에 대한 의지 그런 것들에 제가 상당히 탐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방송 경험이 전혀 없는 제가 이런 방송 제의를 제가 적극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본부장님의 그런 의지를 그때 확인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시서 예약 그 풍류 한마당에도 이제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선비춤 공연. 사실은 뭐 선비춤이 있긴 있고 그리고 별로 춤을 추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뭐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조금은 어설프게 그러면서도 열심히 그 공연하시는 모습에서 아주 객석에 있던 저희들은 아주 폭소를 터뜨린 일이 많았었는데 그 선비춤 공연 같은 경우 연습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화 같은 거 있었나요? 저희들이 이제 춤에 대해서 사실 뭐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을 했죠. 그래서 7, 8월 그 더운 여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춤 연습도 하고 또 선비 춤이니까 우리 선비로서 한번 선비를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선비춤을 한번 춰보는 건 의미가 있겠다. 다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들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독이라고 해서 경전을 읽는 그 성독도 상당히 호응을 받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꼬마 선비들이 나와서 성독하는 것도 상당히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성독 그 모임에 여러 차례 참여한 적이 있는데 경전과 문학과 이런 것들에 성독하는 그 감정 표현이 정말 섬세하게 다루면서도 아주 멋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동아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30년 가까이 유림단체에서 활동하셨잖아요. 그 과정이 사실 유림단체가 뭐 활성화돼 있지도 않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나서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신 본부장님만의 어떤 신념이나 인생 철학 같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머릿속에 이게 뭐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게 있는데요. 그러시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제가 이제 찾아간 곳이 바로 성균관이죠.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균관에서 이제 대성전 명륜당을 오가면서 500년 전에 이곳에서 공부했던 분들, 퇴계 선생 뭐 이런 분들도 다 성균관 출신이잖아요. 500년 전에 퇴계 선생님이 이 길을 걸어갔겠구나. 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공부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감흥도 느껴졌고, 그래서 이제 성균관을 좀 가끔씩 이제 다녔었고, 그 뒤로 성균관에서 유도의 총무부국장 역할도 했었죠. 그래서 그때가 2005년이죠. 이제 실제 이제 성균관 직원으로 일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서원연합회 사무국장으로 가서 전국 서원연합회 이제 일 보게 됐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이제 인사를 종무담당관하고 첫 인사하는 자리에서 유교 쪽에도 뭔가 좋은 콘텐츠가 없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불교에서는 템플스테이가 있으니까 우린 서원스테이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있냐, 할 수 있냐. 그래서 불교 못지않게 우리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고 전국에 서원이 4,500개가 있고 뭐 사업까지 아침 뭐 7,800개나 되는데 그런 걸 활용을 하면 아주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랬더니 문광부 담당자가 한번 기획서를 만들어 봐달라. 그래서 뭐 2달 동안 열심히 이제 만들었죠. 그랬더니 2천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저런 거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저도 그게 대해서 좀 이제 유교 철학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희망을 알게 됐고, 특히 제가 중국에 이제 우리 유학대학원에서 중국에 이렇게 학술답사를 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상당히 특히 이제 중경 쪽에 이제 임시정부 이제에 갔을 때, 그 어려운 시절에 이 남우나라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김구 선생이야 독립운동가들이 애쓰는 걸 보면서 과연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죠. 그게 바로 저는 이제 선비정신에서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이 지금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과연 제가 어느 나라에 가서 통일정부를 세워서 만약에 통일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분들처럼 그런 힘이 나올까? 저는 사실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유학이라는 학문이 그런 국가적으로는 큰 어떤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고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어떤 그 수행의 이제 어떤 학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이제 유학의 길을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럼 사실 조선 시대가 끝나고 유학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에도 그런 유습이랄까요? 그 가학이 전해지는 분들, 그러니까 초창기 우리나라 그 임시정부 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서는 정말 유학의 힘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죠. 그분들의 그 전기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저도 백범일지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느라고 굉장히 열심히 탐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근데 성균관대학교 그 성균관에서 그 템플스테이와 같은 서원스테이, 근데 지금 서원스테이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기획했을 때는 서원 담장놈으로 글 읽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네. 그런 이제 타이틀로 기획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의 귀농운동본부, 귀농 바람이 굉장히 불었고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지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서원마다 이제 고직사, 혹시 관리사, 관리동들이 이제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동은 이제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책임을 맡게 해서 서원을 좀 관리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교육 콘텐츠는
우리 이제 성균관대학에 이제 600명 이상의 석박사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을 이제 어떤 서원 관리사로 재양성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일단 시설 관리는 귀농하는 분들이, 일단 교육 관리는 우리 이제 전공자들이 배치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이제 서원연합회 이사장님이자 성균관 관장이었던 분이 이제 그런 의도를 제대로 좀 이해를 못 하시고 사실 이건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예산이 들어오는 날 저를 해고시켰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성균관을 떠나서 또 서원연합회를 떠나서 이제 방황을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유학에 대한 회의를 느낀 적도 있었죠. 그래서 사실 머리 깎고 이 스님이 되려고 송광사를 내려가다가 나주향교에 이제 머물러서 나주향교에 이제 선비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거기서 한 3개월 있으면서 향교에 대한 이제 현장 체험이랄까 정말 가방 하나 메고 정말 머리 깎으로 내려가다가 향교에 머물러서 이렇게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전국에 한 100일 동안 한 60여 군데 돌은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서원, 향교, 종갓집 이런 데를 돌면서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에 숨은 선비들이 많이 계시구나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계기가 됐죠.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는데 밥 사주고 재워주고 또 차비까지 챙겨주는 그런 선비들이 지방 곳곳에 그래도 있어서 제가 100일 동안 돈 한 푼 없이 그렇게 순례를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그게 우리 선비 문화의 유학의 어떤 저력 아니냐, 잠재력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때가 되면 그런 분들이 한번 크게 이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유학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됐죠. 아픔도 줬고 또 치유도 해줬네요. 네. 그런 아픔의 시간이 아마 지금 본부장님의 그런 강한 의지, 추진력 이런 것에 힘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향교 서원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뭐 가슴 뿌듯한 따뜻한 정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또 아픔도 또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경험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60여 군데 다녔지만 뭐 그렇게 이렇게 썩 이제 받아주는 곳이 많지는 않았죠. 이제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다른 곳에 갈 때 여비 챙겨주고 이러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향교가 문이 닫혀 있는 데도 많았었고 또 그래도 성균관 대학에서 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박사 과정을 마치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사실 참 문전박대 당한 것도 꽤 되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유학의 현실에 대한 그런 걸 느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유학대학원 들어갈 때 제가 가졌던 고민이 제가 젊음을 어디에다가 이게 제가 젊음을 바치 내 인생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한참 할 때잖아요. 그럴 때가. 그렇죠. 그럴 때 저는 이제 가졌던 게 변화는 일어나는 것인가 일으키는 것인가 그거였거든요. 사실 저희가 386 세대잖아요. 이 민주화 시대 대학을 다녔던 시대였기 때문에 수많은 민주화 열사들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민주화가 우리나라가 일어났잖아요. 과연 그런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으로 변화는 일어나는 거냐 아니면 변화라는 것은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만물이 무성하듯이 이렇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학대학원 가서도 교수님한테 첫 질문이
변화는 일어나는 겁니까? 일으키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의 결론은 일어나는 쪽이에요? 일으키는 쪽이에요? 저도 이제 한참을 고민하다가 사실은 이제 박사 논문 쓰고 또 다시 성균관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성균관에 들어가서 총무부장, 이제 교무부장 역할을 하면서 인성 강사 양성도 하고 그랬는데 이 변화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유학의 현실, 성균관 향교의 현실을 봤을 때는 다들 좀 암담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지역의 그러한 선비들을 만나봤었고 우리나라에서 큰 선비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거의 다 만나본 것 같아요. 당시 뭐 송담 이백수 선생이랄지 화석 김수현 선생이랄지 뭐 경화정 선생이랄지 다른 뭐 여러 이제 큰 우리나라의 큰 선생님들을 직접 뵈면서 그분들 뵈면 진짜 말이 필요 없더라고 그냥 저절로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그런 선비들을 뵙고 빨리 이분들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들이 뭔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선문답 같은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의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유림방송에서 같이 일을 이제 하게 된 것도 일단 이 방송이라는 것은 어떤 언론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일으킬 수 있는 네. 그런 훌륭한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유림방송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정신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이제 들어서 이 자리에 이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변화의 큰 물결에서 지나치게 벗어나거나 그걸 역행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믿는 신념에 의해서 변화의 방향은 서서히 또 열정을 다해서 좀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요. 지금 유림방송에서 박선비 유교 철학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을 찍고 계시잖아요. 네. 3개월째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몇 번 봤는데 유림방송하고 인연이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러게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성균관 교무부장으로 일을 했고 당시 이제 그 성균관 관장님이 이제 김영근 관장님이셨는데 그 성균관 이제 성균관이 선출직이거든요. 그래서 선거 캠프에서 제가 좀 도와드렸죠. 그리고 유림방송이 개국하는데 김영 관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개국을 했을 때 사실 개국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림방송이 정말 개국이 될까? 사실 반신반의했었거든요. 근데 개국이 돼서 방송되는 걸 보고 우리 유림에도 정말 이제 방송국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때 너무 반가워서 한번 이제 찾아왔죠. 그래서 박봉수 이제 총괄본부장님을 했고 내가 유학대학원 이제 총동문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으니 우리 유학대학원 600명의 석박사들이라는 좋은 콘텐츠를 한번 유림방송에서 이제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유림방송이 막 개국 시점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딱히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금 2년 동안 코로나가 있으면서 이제 저도 뭐 코로나 때 움직이질 못했고 근데 2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림방송이 이렇게 건재하게 방송이 돼가고 있고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유림방송의 어떤 그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이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바로 이제 우리 최 PD가 이제 전화를 해서 유교 철학 관련돼서 강의를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한 3개월 전에 이제 한 5개월 전이죠. 전화가 와가지고 마침 뭐 코로나 때문에 강의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강의 준비해 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녹화를 하러 왔죠. 와서 실제 녹화를 해보니까 이게 방송 강의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 강의가 이렇게 말처럼 이렇게 쉽지 않은 걸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다른 강사분들도 뭔가 이렇게 이런 사전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방송 아카데미를 지금도 기획을 하고 있지만 정말 방송 강의를 하고 싶고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건 좋겠다. 그래서 또 그때도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총괄본부장님께서 좋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렇게 된 거죠. 예. 본부장님 그 2부가 또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에서 1부는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을 따르고 좋아하는 유학대학원 출신들 그리고 유학과 박사과정 또 출신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충분히 그 이 콘텐츠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부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오늘 박평선 유림방송 콘텐츠 기획본부장님을 모시고 1부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